안녕하세요, 게임캔버스 9번일입니다. 기획자 업무 시리즈도 벌써 4번째인데요. 오늘은 설정 시나리오 기획자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게임 기획자라는 직업을 처음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직군이 바로 설정이나 시나리오 기획입니다. 쉬워 보이기도 하고 한 번쯤은 게임 스토리를 짜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오해를 가장 많이 받는 직군이기도 합니다. 실제 하는 업무와 생각했던 업무 간의 괴리가 굉장히 큰 직군인데요. 오늘은 이 오해를 바로잡고 실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아봅시다. 우선 시스템이나 밸런스 직군은 대다수의 프로젝트에서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나리오와 설정 직군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프로젝트의 성격이나 시나리오의 비중에 따라서 직군의 존재 유무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치형 게임이나 캐주얼 게임 기획자는 위의 직군들이 필요하겠지만 시나리오나 설정 기획자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시나리오 기획자와 일을 안 해본 기획자의 수도 꽤 있는 편입니다. 저도 경험해본 프로젝트의 절반은 시나리오 기획자가 없었습니다. 이 직군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봅시다. 첫 번째로 시나리오 설정 기획자는 글만 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글만 쓰고 싶다면 소설가나 시나리오 작가를 해야 됩니다. 글쓰기는 일부 업무일 뿐이고 설정과 시나리오 기획자가 다루는 것은 게임 안에서 작동하는 데이터로서의 텍스트입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예시가 퀘스트가 있겠죠. NPC에게 늑대 가죽 10개를 가져다 주는 퀘스트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안에 퀘스트는 시작 및 완료 조건, 보상과 분기, 후속까지 모두 데이터로 있겠죠. 즉 문장을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걸 데이터로 넣어서 동작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글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시나리오 설정 기획자는 개발 이해도가 높아야 빠른 속도로 결과물을 내고 동시에 퀄리티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속도와 퀄리티가 중요한 이유는 경쟁 상대가 외주 작가나 프리랜서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팀 소속 시나리오 기획자가 외주 작가나 프리랜서보다 속도도 느리고 퀄리티도 낮다면 차라리 외주를 쓰는 게 낫지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주보다 상주하는 기획자가 나은 것의 핵심은 또 개발 이해도와 커뮤니케이션이 있겠죠. 그래서 글과 데이터를 동시에 다루고 개발 흐름에 맞춰서 빠르고 안정적인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야 하는 직군입니다. 이 차이를 만들지 못하면 경쟁에서 밀리고 반대로 이 역량이 갖춰지면 외주보다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게임 기획 중에 가장 쉬운 파트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닙니다. 이건 수학이나 밸런스처럼 정량적인 계산이 없어 보여서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내 창의력을 100% 다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지역이 추가된다고 가정해봅시다. 여기에 설정을 부여할 때 본인은 무협 세계관이 좋다고 여러 요소들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게임은 무협과 전혀 거리가 먼 서양 판타지 세계관일 수 있습니다. 여러 설정들의 접점이 단 하나도 없어서 갑자기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기획은 반영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정리하자면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게임 전체가 바라보는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펜이나 키보드에 당장 본인이 생각나는 대로 아무 글이나 쓰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셰익스피어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고양이들의 사랑 이야기를 써보라고 하면 어떨까요? 생각을 꽤나 많이 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글은 상상력이 제한되지 않았지만 두 번째는 제가 뭘 써야 될지 제시를 해드리면서 상상력이 제한되죠. 그걸 부합하는 이야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지점이죠. 세 번째입니다. 글만 잘 쓰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는데요. 이 또한 아닙니다. 글만 잘 쓴다고 시나리오와 설정 기획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 게임이 추구하는 세계관과 톤 앤 매너를 책임져야 되고 여러 충돌 없이 조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롤에 신규 캐릭터를 추가한다고 해봅시다. 많은 분들이 그냥 캐릭터 대사 몇 줄 멋있는 대사 넣으면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 캐릭터가 어떤 세력에 속하는지, 스킬 이름이나 설명이 기존 용어와 충돌하는지 안 하는지 잘 알고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이 스킬은 신의 힘이다 라는 문장을 붙였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캐릭터가 속한 세력에는 신이라는 존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설정이 충돌하게 되는 거죠. 세계관에 관심 있는 유저들은 이상함을 느끼겠죠.
그러니 설정 시나리오 기획은 이 세계관을 A부터 Z까지 전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글만 잘 쓴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오해도 바로잡았으니 이제 실제 하는 업무를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목표하는 세계관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어떤 플레이 경험을 스토리적으로 전달할지 목표를 세우는 단계인데요. 아까 말한 게임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이걸 유저가 어떻게 경험할지를 고민합니다. 예를 들어서 MMORPG라면 거대한 전쟁의 서사를 강조하는 게임인지 개인의 모험과 성장에 집중하는 게임인지에 따라서 같은 퀘스트도 다르게 풀어낼 수가 있겠죠. 늑대 가죽 10개를 가져오라는 사냥 퀘스트를 전선에 보급할 군수품을 조달하는 것으로 할지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는 늑대를 소탕할 것인지에 따라서 유저 경험이 바뀌는 것입니다. 또 수집형 RPG라면 플레이어가 캐릭터와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방향인지 혹은 도구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스토리 분량과 연출 방식도 달라지겠죠. 이 단계에서는 게임의 핵심 방향성과 유저 경험의 연결에 기준점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이게 흔들리게 되면 이후 퀘스트나 NPC 대사 작성이 각각 따로 놀게 되어서 결국 세계관이 무너질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이야기의 분량을 설정합니다. 아무리 재밌는 영화라도 상영 시간이 4시간이 넘어가면 지칩니다. 게임도 마찬가지겠죠. 첫 번째 설정한 기준점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분량 이야기를 선보일지를 결정합니다. MMORPG 같은 경우에는 소요되는 시간을 분량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수집형 RPG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의 에피소드별로 선보일지 결정할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 분량으로 경험을 제공할지를 정하고 실제 그 분량이 나오도록 문장을 나눕니다. 만약 목표치보다 덜 나오거나 더 나온다면 퇴고를 해서 분량을 조절하겠죠. 세 번째는 테이블 단위로 데이터를 만듭니다. 앞에서 세계관을 정의하고 분량을 정했다면 이게 실제로 게임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데이터 시트로 구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퀘스트 하나를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퀘스트 시작 조건이나 진행 단계, 출력 대사와 보상 데이터, 분기 연결 여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겠죠. NPC 대사 역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텍스트가 출력되는지를 상황별로 테이블화합니다. 여기서는 대사뿐만 아니라 사용할 아이템이나 스킬 설명 같은 짧은 텍스트의 작업들도 병행하게 되는데요. 글을 데이터 형태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인 거죠.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스토리가 아무리 좋아도 데이터에 넣지 않으면 게임에서 동작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결국 문장을 쓰는 동시에 이걸 테이블화 시켜서 게임 안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네 번째는 플레이를 통해서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체크합니다. 아까 시간을 기준으로 분량을 설정했다면 이 분량대로 동작하는지 혹은 의도한 경험에서 벗어나지 않는지를 점검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다른 팀원들에게 플레이 테스트를 요청할 수도 있겠죠. 다만 이야기라는 부분이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설정 시나리오 기획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같은 스토리라도 어떤 유저들은 감동을 받고 어떤 유저는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처음 세운 목표 경험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가 긴장감과 압박을 주는 퀘스트였다면 실제로 플레이어가 긴장감과 압박을 느끼는지 혹은 의도한 경험보다 약하지 않은지를 점검합니다. 이 단계를 수치로 딱 잘라 정답을 내긴 어렵지만 시나리오 기획자가 세계관의 일관성과 목표 경험을 지키는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다른 팀과 협의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두 번째 단계로 돌아가서 테스트하는 루틴이 반복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라이브 모니터링과 수정입니다. 특히 유저 피드백을 정말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유저들이 왜 이렇게 느꼈는지 어떤 반응이 났는지를 점검합니다. 커뮤니티 반응을 볼 수도 있겠지만 선택지가 있는 게임이라면 유저가 어떤 선택지를 많이 골랐는지를 로그를 통해서 파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경에 처한 NPC를 도와주는 것과 무시하는 선택지가 있다고 칩시다. 로그를 확인하니까 유저들은 무시하는 걸 많이 선택했고 두 선택지의 최종 보상이 다르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안 사용자들이 본인들이 손해봤다고 클레임을 걸거나 두 선택지에 따라서 성장 속도가 차이가 난다면 밸런스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겠죠. 또 업데이트나 이벤트가 추가되면 기존 설정과의 충돌 여부도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새로운 캐릭터가 추가될 때 이미 정의된 설정과 모순점은 없는지, 충돌해서 설정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검수해야 됩니다.
작은 문장 하나가 전체의 몰입도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인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와 피드백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설정 시나리오 기획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짧게 알아봤는데요. 장르나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서 업무 범위가 다를 수 있지만 핵심은 설정과 시나리오는 게임 속에서 이야기가 작동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에 생명을 불어넣고 실제 플레이 경험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글과 데이터, 서사, 시스템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군을 준비하신다면 글쓰기 감각만큼이나 데이터 이해 능력, 협업 속에서 톤 앤 매너를 지켜내는 역량, 그리고 세계관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도 봅시다. 첫 번째는 문장에 대한 감각입니다. 이건 글을 잘 쓰는 것과는 좀 다른 영역인데요. 정확하게는 한정된 분량 안에서 효과적인 문장을 쓸 수 있는 감각입니다. 무조건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짧은 NPC 대사 한 줄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문장으로 만드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구조의 이해력입니다. 텍스트가 게임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를 하고 글을 데이터로 쪼개서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요즘 엔진도 괜찮은 게 많으니까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보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장르나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서 수많은 설정 요소가 발생하는데 이걸 모순 없이 유지하고 새로운 콘텐츠와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게임 내 세계관을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번째는 본인이 상상하는 바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정 시나리오 기획자는 아티스트와 같이 협업할 때가 많은데요. 본인이 상상하는 거를 아트 직군에게 잘 전달해야 됩니다. 이때 주관적인 설명보다는 예시로 들 수 있는 이미지나 레퍼런스 등이 많이 있으면 좋겠죠. 오늘은 설정 시나리오 기획자에 대한 오해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히 글만 쓰는 직군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 데이터를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세계관의 일관성을 끝까지 책임지는 포지션입니다. 이 직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데이터에 대한 역량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를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학원 게임 시나리오 강의를 청강해보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이번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